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이기겠다고 작정하고 덤볐다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처절하게 무너진 사연 들어보시면 아마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쿵쾅거릴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한때 세계 경제의 맨 앞줄에 서서 일본산 세 글자만으로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을 순식간에 열어젖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눈부셨던 황금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굳이 해외를 향해 주먹 불끈 쥐지 않아도 자국 내수만으로 돈이 척척 굴러들어오니 여유가 넘쳤습니다. 소니 워크맨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도로를 장악하며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네 글자의 찬사가 쏟아지던 시절, 영어란 그저 몇몇 엘리트 관료나 국제 무역 담당자들만 살짝 맛보면 되는 사치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가 국제화, 세계화라는 열차에 올라타 달릴 때도 일본은 내수 천국이라는 호화로운 오아시스에 누워 느긋이 벚꽃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대한 태풍처럼 빠르게 변했고 네트워크로 실시간 연결된 지구촌은 순식간에 국경을 지웠습니다. 휴대전화 한 번 터치로 유럽 증시, 미국 기술, 한국 K-팝, 할리우드 영화가 동시에 손에 쥐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자가 승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즈음 한국은 19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칠판에 영어라는 두 글자를 떡하니 붙여놓고 하나, 둘, 셋, 굿모닝 을 외치며 조기 교육의 닻을 올렸습니다. 당시 IMF 외환 위기로 나라 경제가 흔들리던 그 처절한 시기에도 한국 부모들은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 아이의 입술에서 영어가 술술 흘러나와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로 밤잠 설친 어른들이 새벽 5시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학원버스 정류장에 떨고 서서 아이를 태우던 풍경, 오늘은 영어 회화학원, 내일은 토플 대비반, 모레는 원어민 영어 캠프라며 달력을 빼곡히 채우던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열정이 한국 땅을 가득 메웠죠. 아이들은 교과서 속 3형식, 5형식 문법을 외우며 동시에 헬로, I am 마이크를 또랑또랑하게 말했고 한글로 적힌 I am 어보이를 입으로 뱉기보다 원어민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흉내 내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즈음에도 가나 글자판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한 채 문법, 독해 중심 교육에 안락하게 안주했습니다. 독해만 잘하면 시험 점수만 높으면 좋은 대학 간다는 공식이 워낙 오랫동안 철옹성처럼 굳어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 근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유신 시기 서양 문물을 번역해 들여오며 학문 용어를 일일이 자국어로 바꿔야 했던 절박한 시대가 나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영어를 읽는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책 한 권을 해석하기 위해 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일본식 음차라는 특유의 발음 왜곡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를테면 커피 하나를 두고도 한국인은 가능한 한원음에 가깝게 커-P 두 음절로 소리내지만 일본어에서는 자음 받침이 없으니 코마이너스2라는 두 음절 사이에 강제로 모음을 끼워 넣으며 낯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어가 기역, 니은, 디귿부터 티읕, 피읕, 히읗까지 28글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무한대에 가까운 소리를 빚어내는 반면 일본어 히라가나가 타카나는 단 50음도로 모든 발음을 우겨 넣다 보니 영어의 아과 엘 받침 엔 같은 소리들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차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가령 한국의 어느 다국적 기업 회의실을 떠올려보세요. 서울 강남의 유리벽 회의실에서 한국인 직원이 외국인 파트너에게 프로젝터를 켜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하고 능숙하게 이어가는 장면, 혹은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20살 아르바이트생이 유럽 관광객에게 이 제품은 한정판이니 오늘 구매하시면 관세 절약까지 가능합니다라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주는 모습, 이게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됐습니다. 한편 도쿄의 어느 전통 대기업 사무실에서는 사장과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영어 질문이 나오자 잠깐 정적이 흐르고 통역사를 바라보며 땀을 훔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포착됩니다. 현장 실전에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자국어 억양의 의식을 침범하니 퍼펙트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는 게 예의라는 일본 특유의 완벽주의 문화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셈이지요. 더욱 흥미로운 건 토플, 토익 같은 국제공인 영어 시험 점수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10점 이상 뒤처진다는 통계입니다. 점수 경쟁을 앞세우는 데 익숙한 한국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문법 문제집을 파고 또 파는 동안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정답 맞히기보다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을 품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틀리면 창피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발목을 잡으니 일단 말문이 막히면 뺨까지 붉어지고 고개가 푹 숙여져 버리는 겁니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일단 뱉고 보자, 틀리면 웃고 넘기면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어찌 보면 서툴지만 자신감 넘치는 표현을 던지며
틀린 곳을 곧바로 수정받고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합니다. 실전에서 땀 흘리며 맞고 때우는 반복 훈련이 결국 어학 능력을 가속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 것이지요. 여기에 한국 대기업 인사팀의 토익 900, OP, IH 이상이라는 빡빡한 채용 자격은 또 다른 불꽃을 지폈습니다. 청년들은 영어 점수 하나 없이 입사 지원서를 내면 서류 광탈이란 걸 뼛속까지 체득해왔고, 그래서 새벽 5시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어학학원으로 향합니다. 한강 다리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오늘도 파트 7 지문 10문단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무언의 결의가 한국 아침 공기를 뜨겁게 달궜죠. 반면 일본은 평생 직장 문화가 강해 한번 입사하면 퇴사 위험이 낮다 보니 취업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점수를 빡세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영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 스펙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도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시다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해외 유학 확대를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실제로 일본인이 해외 대학으로 떠나는 비율은 여전히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더욱이 일본 대학은 자국 졸업자를 자국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내수순환 시스템이 굳건해서 학계 엘리트조차 외국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학 캠퍼스 안에는 해외 석학 초청 강연도 드물다 보니 교수와 학생 모두 교실 안에서, 논문 속에서, 교과서 활자 속에서만 영어를 마주칠 따름입니다. 읽기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유령처럼 교정을 떠돌아다니니 듣기만 하기 근육은 애초에 잘할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K-팝 아이돌이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돌며 전 세계 팬들과 SNS 라이브로 소통하고, 부산 해운대 카페 거리에선 리모트 워커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실시간 화상회의에서 영어 농담을 던지며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꿈도 못 꾼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 구석구석을 관통하니 과감히 말문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전에서 몸소 부딪히는 경험이 쌓이면 문법 오류 따윈 실제 대화 속에서 교정받으며 빠르게 깎여나가고, 결국 자신감과 실력이 함께 수직 상승하는 선순환 고리가 완성됩니다. 더욱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최근 한 일본 언론 기자가 뉴욕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에게 왜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영어를 잘할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20년 전만 해도 영어 울렁증으로 쌍벽을 잃었던 한 일, 두 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며, 한국인은 좁은 국토 덕에 일찍 세계 시장에 지려밟혀본 경험이 있고, 게다가 실수해도 의연히 웃어넘기니 언어의 벽을 빨리 허문다고 적나라하게 분석했죠. 해당 기사엔 댓글 수천 개가 폭발했는데, 일부 일본 네티즌은 영어가 필요 없는 일본에 살면 된다며 정신 승리를 외쳤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는 50음도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갇힌 언어 체계를 고집하고 있으니 들리지도 말해지지도 않는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300개 이상 조합되는 한국어 사용자에게 영어 듣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솔직한 댓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팔짱만 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방정부마다 영어 마을을 짓고 초등학교 교실마다 태블릿을 지급해 원어민 영상 콘텐츠를 틀어주며 변화를 시도하지만 정작 교사가 토익 600 수준 발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스템 위에 시스템을 얹을수록 근본적 문화 발음 자신감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 시계추처럼 반발력을 키우기만 하죠. 게다가 일본이 매해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수조 원을 넘기지만 실전 회화 대신 여전히 문장 해석 시험 중심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지금 한국인은 영어로 메타버스 가상회의에 들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해외 투자처를 실시간으로 설득하며 K- 콘텐츠 번역본을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에게 동시 공개합니다. 일본 역시 기술 강국 이미지를 살려보려 애쓰지만 실수가 두려운 사회 분위기와 발음 구조의 한계라는 두 개의 벽이 높다란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진정으로 영어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교실 칠판 속 문법을 덜어내고 길거리 간판에서부터 세계를 향한 대화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문화적 대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틀려도 끝이 아니다. 실전에서 부딪힐수록 빨리 배운다는 용기가 절실하겠지요. 반면 한국은 이미 영어 한류라는 두 날개를 달고 글로벌 무대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처럼 전 세계 팬덤과 실시간 채팅으로 교감하는 아이돌부터 삼성 현대네이버가 글로벌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영어로 기술 혁신을 선언하는 모습까지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오르내리는 현장이 바로 K-파워의 현주소입니다. 일본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따라잡으려 해도 격차는 기하급수 함수처럼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영어 교육을 넘어 다국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며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 마음과 문화가 통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얼마나 날카롭고 유연하게 갈아놓느냐에 따라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울려 퍼질지가 결정됩니다. 일본이 아직도 틀리면 창피하다고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는 미지의 대륙을 겨냥해 또 한 번 도약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언어를 두려움 없이 배우고 더 넓은 세계와 당당히 손을 잡고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지구 곳곳에 광속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간다면 한국이 만들어낼 다음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갈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